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NA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우리 사회 약자와 소외된 이웃들에게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면서 사랑을 전하는 단체 사단법인 성민원이 창립 25주년을 맞아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잘 길러내고 노인과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더 잘 섬기겠다는 다짐이 이어졌던 감사 예배 현장 하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전문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단체 성민원이 설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어린이들과 노인들을 돌보며 작게 시작한 나눔은 1998년 군포제일교회 부설 사회복지기관 성민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시니어 클럽과 장애인 복지관 등 산하기관을 운영하고 무료급식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저녁 군포제일교회 예루살렘 예배당에서 성민원 설립 25주년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1부 예배를 시작으로 2부 감사의 시간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25주년의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예배 설교를 전한 명성교회 원로 김사만 목사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인용하며 성민원을 섬기는 이들에게 에베네셀의 은총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일들이 사람은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것이 힘이 하나님 갚아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에 어떤 이 세상에는 누구에게 박수받을 필요도 없고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어 감사의 시간엔 성민원 이사장 권태진 목사가 기념사를 전했습니다. 권 목사는 우리의 욕심이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성민원을 시작한 지 25년째라며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사랑하고 한국 사랑하고 대한민국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내 정당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사상을 초월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또 천부적인 것들이 이어주지되는 그런 기대에 성민원이 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사람 사랑으로 실천하며 복음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복지기관이 되겠다는 성민원. 가장 낮은 곳을 섬기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하효진입니다. 오는 6월 개최되는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 50주년 기념대회를 앞두고 준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단합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7일 극동 아트홀에서 열린 단합대회에서는 실무대회장 고명진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대표대회장 오정현 목사가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후 대회 준비 사항을 나누고 한국교회 영적 도약을 다짐하면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합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상암에 이 기도의 지팡이를 들고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는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회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어떤 도약의 길을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통일의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이홍정 총무가 총무직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총무는 사임서를 통해 NCCK 총무로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달 실행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총무직에서 사임할 뜻을 밝힌다고 전했습니다. 목회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목회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7년 만에 열리는 패드 코리아 이야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패드 코리아 대표 효성중앙교회 정현수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예. 자, 패드 코리아 생소한 분들 일단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패드 코리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패드는 몰라도 아마 TED, 테드는 알고 계신 분이 많을 겁니다. 예, 그렇죠. 기술 또는 연애, 예술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프레젠테이션 플랫폼인데 네네. 우리 한국 교회도 목사님들과 교회를 향해서도 이런 동일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올해 7년 만에 다시 열리는 건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건 뭐 코로나 영향도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다 코로나 핑계를 돌리긴 합니다만 코로나 3년 그 전에도 못했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렇죠. 저의 게으름 정도로 이렇게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패드 코리아 분명히 이름의 자리를 마련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패드 코리아의 필요성 또 창립의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목회 세미나를 가끔 가보면 네. 뭐 강의실에서 배우는 세미나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진짜 배움은 사실 숙소에서 뭐 선배나 후배 같이 이렇게 두런두런 앉아서 뭐 수다 또는 그런 이야기들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이 배우게 되더라고요. 네. 아, 이런 좀 수다의 장, 이런 대화의 장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예. 제가 페이스북에 목사님들의 그 비밀 그룹 공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책에 안 나오는 목회 매뉴얼. 책에 안 나오는 목회 네. 그래서 강의실이 아닌 우리 현장에서 또는 사석에서 나누는 대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임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한 3,000명 정도 회원이 구성이 돼 있는데 늘 온라인에서만 만나다 보니까 네. 야, 우리 한번 오프라인에서도 한번 만나면 어떨까? 그러면 테드 형식으로 한번 그렇게 자기 목회를 나누면서 시작해 보자 하는 데서부터 이제 태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상당히 좀 많은 얘기들을 나누셨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나요? 사실 이 패드 코리아는 무명의 초야에 묻힌 고수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목회 그래도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면 예. 뭔가 할 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좀 장을 열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무명의 정말 선수급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뭐 이제는 유명해졌지만 뽕짝 가수이시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다니는 구자욱 목사님 같은 분, 예. 이 패드에서 와서 강의하셨는데 나는 야훼의 뽕짝 가수입니다. 뭐 이런 제목으로 토크하신 적도 있었고 또 이제 청소년 사역 많이 하시는 최준식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예. 청소년들을 위해서 오떡 이어 이야기 하는 걸로 토크하신 이후에 뭐 유명세를 탔다고 하긴 좀 그렇고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서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친 어쨌든 소재에 주제에 제한이 없고 네. 자신의 목회에 있는 경험들을 짧은 시간 13분 안에 나눠만 주면 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혹시 그 경험들 중에서 지금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라고 해야 될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주고 싶을 만한 어떤 사례들도 있습니까? 패드 토크를 할 때 네. 작은 교회 이야기들이 더 감동 줄 때가 많이 아,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이번에 토크에 오시는 분 중에도 김포에 있는 작은 교회 아직 전도사님이세요. 게다가 여자분이신데 네. 이분이 떡집을 같이 하면서 떡집과 교회를 결합하는 목회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목회가 사람들에게 또 자극도 줄 수 있고 네. 희망을 줄 수 있는 재미난 그런 토크가 될 수 있고요. 그 전에 구자욱 목사님 나왔을 때 그 이야기도 굉장히 재미있게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딱 결과물만 보잖아요. 저 사람 왜 뽕짝 저렇게 부르지? 그리고 오디션 프로그램 나가서도 막 복음성가 부르고 찬송가 부르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어떨 땐 경망스럽다. 이렇게 막 좀 매도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던 분인데 예. 거길 통해서 이제 자기가 왜 시작했나 이 일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를 얘기해 주는데 좀 진한 감동도 있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럼 실제로 같이 참여했던 목회자분들도 뭐 반응들도 궁금한데 다들 이거 좋다 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대부분 세미나들이 네. 긴 강의잖아요. 그쵸. 어떤 분들은 뭐 2박 3일씩 한 주제만 갖고 강의를 깊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프로그램은 하루에 16명이 강의를 합니다. 이번에 짧은 시간 안에 계속 이어져 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깊은 얘기를 전달할 수는 없어요.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불똥만 튀면 된다. 스파크만 튕기면 그 다음부터 불이 일어나는 건 알아서들 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오신 분들 이제 그런 면에서 좋아하시는 거죠. 계속 불똥이 튀니까 예. 하루 종일 해도 지겨워하지 않고 또 13분이라는 강의 시간을 주어지니까 뭐 뇌가 쉴 새가 없습니다. 솔직히 오신 분들이 다 그래서 그런 텐션이라고 해야 되나 요즘에 잘 쓰는 말 예. 그런 긴장감을 좋아하시죠. 이제 올해 7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 건데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또 뭐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평신도 분들도 2분 참여하시고 한 분은 금융 전문가세요. 아, 그래요? 예, 김남순 소장님이시라고요. 예, 예. 이분은 은행업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인데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가 사실 경제를 알면 그동안은 믿음이 없는 거였잖아요. 오히려 몰라야 은혜롭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분은 이제 참신하게 오히려 교회가 돈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평신도가 또 목사님들에게 할 말이죠.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쉬운 일이 말이 아닐 텐데 예, 예. 어쨌든 교회 집사님이 평신도가 얘기하시니까 그런 거 좋은. 그다음에 소그룹 전문가이신 로이스 조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에서 이제 잠시 한국에 귀국했다가 이 패드를 만나서 이번에 토크하게 됐는데 그분도 역시 집사님이십니다. 이런 평신도들이 목사님들에게 소그룹을 할 때 이렇게 좀 하세요. 이런 토크도 이번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2023년 3월 23일 9시 반에 등록 시작하시고 예, 예. 10시에 본 메인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많이 좀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패드코리아의 어떤 지향점이라고 할까요? 사실 우리가 목회는 뭐 좋은 콘텐츠, 방법 뭐 이런 게 다가 아니라는 게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다른 교회 이야기를 뭐 우리 교회에도 적용만 해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패드코리아의 지향점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패드가 이번에 굉장히 큰 행사로 열리고 있지만 정말 궁극적인 목표는 작은 패드입니다. 누구나 쉽게 한 20명, 30명 모여서 그냥 조그만 공간 안에서 카메라 한 대만 놓고 자기 목회 이야기 하고 마지막 목표점은 그 영상물들이 남겨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패드는 현장에서 하는 세미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영상물로 남긴다. 어. 그리고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우리 모두가 다 포기하고 마음껏 공유하고 뿌리게 해주고 그래서 이 영상물들에 담긴 내용들이 많이 전파돼야 되는 건데 예. 그러다 보니 이번 같이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일은 패드 같은 크고 좀 뭐 화려하다고 해야 되나 예산도 많이 드는 패드가 필요 없죠. 지역에서 좁은 동네에서 그래서 패드 뭐 춘천이 될 수도 있고 예. 패드 원주가 될 수도 있고 그 동네에 좋은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목회 노하우를 누구든지 발표하고 그 영상물이 한 군데로 모여지면 나중에 중국에 가서는 우리 시대에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목회했던 웅덩이 많은 물들을 쏟아냈던 그 노력의 물들이 그 웅덩이에 모이면 이후에도 다음 세대에도 그 웅덩이에 와서 누군가 물을 찾을 때 적합한 영상을 찾아내고 그 영상의 짧은 인사이트를 통해서 예. 얻어지는 게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하고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현장에서 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뭐 신청 현장 방법은 신청도 어떻게- 가능하겠지만 네네. 지금 온라인으로만 신청 받고 아. 있어요. 현재 오늘 아침에 제가 신청 접수 보니까 한 150명 이상 오시는 것 같은데 저희 예배당이 더 넓습니다. 더 많이 오셔도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예배나 모임들이 아직 뭐 100%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코로나 상황을 좀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많이 좀 회복이 된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들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전통으로 가야 된다, 뭐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예. 정말 우리의 정통, 우리의 과거는 어디입니까? 진짜 과거로 돌아간다면 구약시대 제사장처럼 제사하기에 그게 전통이죠. 근데 하여튼 3년 전이 전통이라고 얘기하시고 3년 전이 그게 우리 교회가 되돌아가야 될 마지막 목표점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리고 3년이라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국교회가 많은 외형적, 내면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 변화를 겪고 나서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3년이라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선물을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절대 3년 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하는 점. 새로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대의 방향성 이것을 길을 계속 앞으로 찾아 나가야지 3년 전이 좋았어. 부흥의 시대 70년대가 좋았어. 네네네. 이렇게 자꾸 뒤로 회귀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 것은 저는 좀 한국교회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지금부터 일이 터졌으니까 어떡하지? 여기서부터 뭘 시작하지? 하는 길을 찾아가는 것들이 뭐 우리 패드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의 이 시대의 과제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방향성을 찾는 게 중요하다. 상당히 좀 시사점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끝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성도님들도 많이 힘드십니다. 저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뭔가 하고 싶다면 지금 이 시대는 채찍질이 아니라 위로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많이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 위로는 목사만 주는 게 아니라 위로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성경은 다 서로잖아요. 성도님들 교회 오셔서 다 힘드시니까 꼬집지 말고 서로 눈 흘기지 말고 서로 나보다 남을 더 좀 높여주고 네. 서로 좀 용서해 주시고 서로 좀 덮어주고 우리 다 힘들어서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다 교회 왔을 때 예수님의 그 정신처럼 새 계명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만 잘 지켜진다면 저는 뭐 한국교회 부흥 서로 사랑 하나로만도 다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권면의 말씀까지 저희가 들어봤고요. 오는 23일에 효성교회에서 7년 만에 패드코리아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패드코리아 대표 효성중앙교회 정연수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나눈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건강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로나 상황 완화로 저마다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때입니다. 교회도 또 개인과 사회도 이 건강함을 잃지 않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겠습니다. 시차를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